변호사소송TV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3배 이상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이유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협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한두 명 사무실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무소가 교통사고 전문 사무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명명하려면 한 1000건 이상의 교통사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대한변협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있고 손해사정부 또는 손해사행사가 상주하고 배상허약 지원부 또는 간호사가 사무소에 상주하고 국내 대학병원급 자문의사 그룹들이 있어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소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신체 손상사고, 교통사고는 매우 전문 영역입니다. 손해배상 영역에서도 매우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소가 손해배상금을 3배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건의 분석 및 재구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건의 조사가 필요하겠죠. 가실 비율도 봐야 되고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보험은 어떤 보험에 적용되는지 사건을 조사해야 됩니다. 자, 입원 기간, 치료 기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초기 때 사건을 의뢰받으면 입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료 자문도 가능합니다. 자,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면 14일이면 무조건 퇴원시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50%, 60%, 70%는 그냥 집으로 가서 통원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를 3개월 합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걷지도 못하면서 집에서 3개월 동안 치료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손해배상에서 3개월은 손해배상의 휴업급여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받지 못합니다. 입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이든 보험사 약관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한 달에 500만원 받는 이런 봉급자였다고 하면 3개월 동안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퇴원하세요 해서 집에 가 치료한 거예요. 그리고 통원에도 내가 집에 있으면 휴업급여가 나오는구나, 일을 못하면 하고 생각하고 퇴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3개월이 지난 그 순간 동안 1,500만원이 그냥 휴업 손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손해배상에서. 이런 것들 다 잡아야 됩니다. 소득에서도 급여 소득자, 자영업 소득자, 고소득자일 때 어떻게 사건을 구성해 갈 것이냐, 입증은 어떻게 갈 것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 소득자는 분쟁이 좀 덜하지만 자영업자 소득자나 고소득자는 합의 조정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송도 바로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분석 및 재구성이 필요한 거예요. 검사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아픈데 정말 죽을 것이 아파 잠을 못 자는데도 아파요 그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MRI 찍으라는 의사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프세요? 참고 견디면 돼요. 그럼 넘어가버려요. 자, 그러면 거기가 찢어졌어 또는 파열이 됐어, 골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MRI 찍고 거기가 다쳤음을 입증하고 거기에 장애가 나오는 부분이면 휴장에 평가받았어, 보상금 또는 보험금,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억지로 물리치료를 너무 잘해. 막 금속내고정을 1년 후에 빼야 되는데 6개월 전에도 빼가지고 장애평가 6개월 만에 하는데 다리 훅훅 올라가고 팔 훅훅 올라가게 금속내고정물 싹 빼버리고 나면 운동범위 상당히 돌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운동범위라는 것이 능동이다, 수동이다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산재에서만 믿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수동으로 평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상해가 명백하면 능동 범위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나 개인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능동해라, 수동으로 평가해라,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아파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 억지로 꺾어서 올려요. 그럼 그 기록이 다 남아요. 의무기록지에. 그러면 나중에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할 때, 개인보험 장애 평가할 때 장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의무기록지에 능동적 운동범위라고 해서 의무기록지에 싹 다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받지 못하는 거죠. 너무 많이 아프면 그거 안 올려도 돼요. 능동 운동범위 제한이니까. 자, 내가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올리는 거지 억지로 나머지 끄트머리까지 올릴 이유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부러져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재구성하고 해서 손해를 입증하면 어떻게 된다? 세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병원에 있을 때 간병소견서, 그 다음에 상급병실 소견서, MRI 판독지, 검사 결과지 이런 것들 다 미리 받아놔야 됩니다. 간병소견서 없이 간병하면 나중에 쟁점이 분쟁이 많이 생기겠죠. 의사의 간병소견도 없는데 간병을 쓰면. 자, 병원 간병비도 지불하고 나면 영수증 받고 통장 내역 찍어놔야 됩니다. 친구 또는 동생 간병했더라도 간병비 정확하게 주고 영수증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장으로 보내야 돼요. 현금 줬습니다. 다툼 엄청 생기는 거예요. 상급병실은 의사의 소개만 있으면 상급병실 쓸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일반 병실료만 보험사가 준다 그러고 나머지는 한 푼도 못 준다고 딱 손해배상금에 싹 마이너스 쳐버립니다. 자, 그러면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차감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요 쟁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후유장애, 소득다툼, 가실 비율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이 차이 납니다. 장애를 1년 받느냐, 장애를 5년 받느냐, 장애를 18% 받느냐, 장애를 9% 받느냐, 장애 3%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5배도 될 수 있고 3배도 될 수 있고 10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장애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고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 조정은 서로의 의견이 합치되는 거니까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소득에 대한 다툼도 있습니다. 뭐 라이더,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소득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가실이 그냥 0%에서 30%, 50% 이렇게 가실 다툼이 있는데, 가실 50%는 받을 돈이 없습니다. 받아야 될 돈에서 상계 처리하고 치료비에서 또 상계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받을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기왕증에 대해서도 배척해야 됩니다. 왜? 다툼이 심하거든요. 기왕증이 50% 돼버리고 70% 돼버리면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도 상계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될 돈에서 기왕증만큼 빼버립니다. 장애평가에서. 그러면 또 손해액이 확 줄어버립니다. 받아야 될 돈이. 직불금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낸 돈에 대해서는 다 받아야 되는데 택시비나 이런 것들 합의 조정에서는 안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받아내는 다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치료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는 그냥 한 번 임플란트 하면 영원히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소송에서, 신체감정에서는 10년 또는 15년이 지나면 임플란트 다시 교체해야 된다고 향후치료비를 추정해 줍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그 절대 못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 다음에 연행기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간병비나 상급병실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딱 잘라서 한 50에서 70%만 이겨도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300만원 받으세요, 1000만원 받으세요, 1200만원 받으세요 한 금액에 3배는 무조건 받는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사건을 재구성하고 입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배척해야 되는지, 다툼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배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입증하고
거기에서 다툼에서 이기기만 하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3배를 받는다. 이건 다툼에서 법이 정한 입증의 영역을 잘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소송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힘들어하면 소송 전 합의 조정도 합니다. 그리고 소송 전 합의 조정에서 소송에 준하는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 빠르게 사건을 의뢰하시면 입증할 것이 많고 도와드릴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합의 조정에서도 3배 이상의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최대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은 법률이 정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 이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소에다가 사고가 나자마자 일찍 사건을 의뢰해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